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자신을 지지하고 또 응원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자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뼈저린 반성과 사죄가 먼저입니다. 국민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법원에서 내란수계의 죄값을 겸허히 받는 것만이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승복을 하든 아니든 오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도 빠른 시일 안에 비워야 합니다.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주민 불편과 또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관저를 떠나는지 관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파면 당시에 3월이었는데 난방시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불소추 특권은 사라집니다. 내란과 공천 개입, 수사 외압 의혹까지 멈춰있던 수사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병우 의원님. 원칙상으로는 11시 22분 이후로는 관절을 쓸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원칙은. 네. 예. 대통령을 파면했기 때문에 대통령 관절을 쓸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3일 정도 이사를 가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3일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에 응하지 않고 관저에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에 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헌재의 재판에서도 부인으로 일관했고 밑에 부하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과정을 본다 그러면 이것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또 이제 아크로비스타라는 게 주상복합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쪽으로 갔을 때 주민들과의 불편함을 핑계로 또 뭐 개인주택으로 옮길 거다 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좀 더 관저에 있는 핑계로 삼지 않겠냐 예. 그런 또 우려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신뢰를 너무 많이 잃은 거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사실 이게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면 본인 스스로 하야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부하들은 선처를 해달라. 예. 이렇게 가는 게 친위 쿠데타를 실패한 대통령으로서는 해야 될 일인데 계속적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법기술을 활용해서 연명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을 끝내고도 지금 성공 메시지는 안 나오고 계속 관저에 머물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슈를 만들게끔 하는 그 자체가 아직도 이 비상겸 조치에 대한 반성과 예. 이 대국민에 대한 죄송한 이런 것들은 아직도 갖고 있지 않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깨끗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고 정말로 판단 잘못한 거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리고 형법에 따른 처벌도 감수하겠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본인 스스로가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마지막이나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인데 기대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참 부족했다라는 지적이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솔직하게 사과하는 메시지가 좀 나오길 바랬는데 대국민 사과요. 네,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게 불편과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부 지지층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요. 저는 그럼에도 어쨌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서 사저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핑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이 대통령이 원래 사시던 곳 주변이 워낙 혼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2, 3일 내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처럼 2, 3일 내로 이사를 간다면 아마 그 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이 또 사무실도 많은 곳이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지켜야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 이상 더 이상 정치를 하겠다라든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부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사 전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까지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도 더 큰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파면이 됐고 대통령으로서 잘못 아쉽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낸 이상 더 이상은 정치적인 메시지는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를 찾았고요. 조금 전이네요.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대통령을 만났고 수석 대변인과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함께 갔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안타깝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국민 전체는 아니고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선과 관련된 입장도 살짝 내비쳤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막 국민의힘에서 공지가 와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이 내용은 제가 저희 제작진이 하단 자막으로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어제 이제 토론하면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예.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막혀있던 수사들이 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예. 해주셨어요. 예. 수사 어떻게 전망합니까?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사라졌고요. 고발 사주, 그다음에 최상병,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명태균 관련 이슈, 그다음에 경호처 직원들한테 적법한 법원 영장을 막으라고 누가 정확히 지시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무기 사용까지 얘기가 나왔죠. 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입건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러할 의무가 없는 불법한 영장, 그러니까 합법적인 영장을 막을 의무가 없는 경호처 직원들한테 그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형법상 직권남용죄 또 좀 더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가 이제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영장도 그에 따라 발부되고 만약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 또 다시 발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혐의로 재구속 필요성도 말씀해 주신 예. 거네요. 자, 앞서 김병욱 의원은 이제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라는 메시지가 이미 나왔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지금 최상목 부총리의 경우는 탄핵 소추가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정 교수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일단 법사위로 다시 넘겨서 당장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헌법 수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헌법학자로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헌법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선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네. 어쨌든 정당이라는 건 선거의 승리가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또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서로 동반 관계에서 잘해 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적과 아군이 아니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오늘 그 탄핵 선고가 파면 선고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다 우리 헌정 위기가 극복되냐? 절대 아니죠. 산 하나 넘은 겁니다. 조기 대선이 지금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정당인들한테도 중요하고 국민들에게도 중요하고 또 그 외에도 정권이 누가 정권을 잡건 간에 차기 정부 하에서 경제를 비롯한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극복해야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도 이의 제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동시에 탄핵도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헌법이 명령하는 거고 그것도 역시 국가 도약 발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자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한 분을 갖다가 파면시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정의를 확립을 하고 네. 그 바탕 위에서 독일처럼 독일이 초토화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났는데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번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치가 잘 된 거예요. 정치가 근데 왜 잘 됐을까? 헌법과 법치주의 위에서 정치가 제 궤도를 간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세력들,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물론 저희 같은 헌법학자들도 있겠죠.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절대적인 신뢰받는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면은 예컨대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 뭐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양한 문제점, 특히 마은혁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거는 완전히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속력과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이런 사태는 절대로 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 한 분에 대한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호불호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역사의 쐐기를 남겨가지고 헌법 판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책이거든요. 그래서 길이길이 다시는 이런 공직자가 나와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를 하면은 그건 위헌이고 그건 헌법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걸 갖다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까지도 너희들이 이 다음에 공직자가 되면은 사회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멸사봉공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너희들이 노예가 돼야지 너희들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 눈치를 보면 안 된다. 예. 이거를 역사에 담겨야 되는 거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조기 대선 들어가면 사실 60일 이내에 빨리 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탄핵이 다시 병행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일단 공직에만 있으면은 탄핵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경제라든가 다른 국정 운영이 부담이 되는 거는 절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연히 보겠습니다. 해야 된다. 네. 자,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좀 애매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최상목 부총리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전에요. 사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관저에 갔으면 승복 메시지를 받아오든지 네. 안 그러면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오늘 헌법재판소가 예. 판결을 결정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첫날부터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던지고 대선에서 승리해달라 그러고 그러면 작년 겨울부터 4월까지 이 고통을 받은 국민들과 나라의 손해는 아랑곳 없는 지금 계속 메시지만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어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까? 예. 신부님들께서도 그런 성명서가 한번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예. 정말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분이 대통령 돼서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저런 모습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알면서도 가서 대신 메시지를 외부에 넘기는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직도 정말 알 수 없는 망상에 잡혀 있는 집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상목 부총리 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정말 헌법을 너무나도 위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벌써 거의 국회에서 통과된 게 100일 됐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부작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지가 벌써 한 보름 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의 유불리라는 측면보다는 헌법 질서를 제대로 지켜야 될 국회로서의 의무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했을 때 대한민국에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지 라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정말로 우리 최상목 부총리의 저런 부작위는 저는 역사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곧 대선을 치러야 되고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거 관리 과정에서 또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내부의 변수도 있고 외부의 변수도 있고 선거 관리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치를 수 있지만 또 경제 문제가 일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또 저희는 고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원칙론과 현실론. 그리고 부총리가 없더라도 사실 총리만 갖고도 선거를 치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이런 갈등의 원인을 결자해줘라. 스스로 해소하는 길이야말로 헌법재판소 오늘 판결을 갖고 정말 국무위원들이 반성하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이 지키는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국민들에게 관철되는 예. 그런 과정을 실천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고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길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첩병이다. 스스로 해소하라는 말씀인데 예. 자, 민현주 의원 의견을 듣고 우리 차 교수님은 또 직무유기 가능성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권한대행을 하자마자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거는 정말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냈다고 저는 많이 칭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법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을 진행을 해서 민주당이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금 상황에서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사회에 플러스가 될 것인가, 이득이 될 것인가를 본다면 예. 어차피 대선 지나고 나면 상당 부분이 다 교체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를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하셔라. 다만 탄핵이라는 건 또 한 번의 탄핵을 하는 그러한 과정은 겪지 말고 그냥 바로 대선으로 준비로 들어가는 게 어떠냐라고 저는 정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보시는 건데 헌법 위반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을 안 받으면 형사법적으로 받을 필요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고발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법률 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탄핵은 이제 정치적으로 할지 말지는 이제 국회에서 결정할 몫이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일단 탄핵이 된다면 반드시 파면되어야 될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은혁 재판관을 심지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오랫동안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는 것,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잊고 있었는데 온 나라를 이제 뒤흔들게 만들고 제가 이 사태에 좀 더 깊게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된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 사태의 최종 빌런은 최상목 부총리입니다. 최상목 예. 부총리는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협조하라, 체포 지시에 협조하라 이 단 한마디의 명령이었으면 수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 1,000명 넘는 경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렵게 두 차례에 걸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경제를 지킨 게 아니라 경제를 혼란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내전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무기 사용 지시까지 나오는데 아니 무슨 그냥 폭력 상태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대통령 대행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왜 그 명백한 직무유기 이제 실질적 의미에서 그것을 예. 잊고 있는지 그리고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도 최종 빌런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행위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단 한마디 지시 압수수색에 협조하십시오. 그랬으면 다 됐을 일입니다. 네. 그 책임자가 거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지시 한마디였으면 해결했습니다. 지금 계몽령 주장이 가능했던 근거가 뭡니까? 비아폰 서버를 뒤져서 확실한 자료를 찾았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경호처의 그 극심한 내전 상태의 혼란, 비아폰 서버가 지금 내란죄 수사가 4개월이 됐습니다.
핵심 증거인 지금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 안 하고 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최상목 부총리의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그대로 놔두고 예. 무슨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분이 경제를 지켰습니까? 저는 혼란에 빠뜨렸다고 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들을 말도 많고 또 물어볼 것도 많은데 시간이 애석하게도 다 가버렸습니다. 또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좋은 평론과 또 명쾌한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